안녕하세요. 이유경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파헤치기 1단이라고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한 세 가지를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멀티 프로필이 뭔지, 그리고 멀티 프로필이라는 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광고성이라고 해서 카카오톡 채널을 참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삭제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또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카카오톡 친구를 숨김하는 기능, 차단하는 기능, 좀 구체적으로 파헤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카오톡은요, 일반적으로 좀 모르시는 기능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해보시고 일상생활에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화면 공유 중지하고요. 다시 한번 제 스마트폰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멀티 프로필이라는 거를 처음 들으신 선생님들도 계실 건데, 멀티 프로필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카카오톡을 들어가게 되면 위쪽에 보이는 게 내 프로필이에요. 그런데 친구 추가가 됐을 때 당연히 보여지는 거는 나만의 기본 프로필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프로필에는요, 저는 지금 뭐 이런 이미지랑 뭐 이런 걸 넣었지만 내가 어떤 거를 했는지 뭐 일상생활을 기록을 하시기도 하고요. 여기다가 나만의 생각을 적기도 해요. 그쵸? 그런데 이거를 나 뭐 친한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는 공유를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뭐 친구들이나 지인들 또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는 그런 나의 프로필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멀티 프로필이라는 거는 기본 프로필 외에 세 개의 프로필을 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세 개를 더 만들어서 상황에 맞게끔 프로필을 그 친구들한테 적용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금 이게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한번 해보면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만드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하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내 멀티 프로필이 보일 거예요. 이게 그 전에는 카카오 인증서라고 해서 인증서를 당연히 발급을 받아야만 특별하게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내 멀티 프로필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점은 내 지금 카카오톡이 몇 버전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맨 밑에 점 3개 더보기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음. 그리고 오른쪽 맨 위에 톱니바퀴 설정을 한번 눌러주시면 아래쪽으로 쭉쭉 가시면 앱 관리라고 있어요. 그래서 10.0이라고 하면 최신 버전인데요. 그게 아니신 분들은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업데이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막막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카카오톡 외에 다른 앱을 사용을 할 때도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쉽게 해서 자, 여기 맨 아래쪽에 홈 버튼 눌러서 나갑니다. 음. 그리고 우리가 앱을 설치를 할 때는요. 자,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죠. 여기 플레이스토어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검색창에다가 지금 저희는 카카오톡을 업데이트할 거기 때문에 카카오톡이라고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돋보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음.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아까 10.0이라고 했는데 그 외에 또 업데이트 할 게 있나 봐요. 제가 확인했을 때 이게 없었는데 또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보이죠? 그럼 여기에서 업데이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카오톡 외에 다른 앱들도 내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지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검색창에 썼을 때 여기 업데이트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를 눌러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이유는 최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열기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맨 아래쪽 왼쪽 사람 모양을 누르시면 여기 친구라고 보이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친구 창입니다. 그리고 말풍선을 누르게 되면 여기는 채팅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채팅방입니다. 우리는 지금 멀티 프로필을 설정할 거기 때문에 왼쪽 하단에 사람 모양 첫 번째 여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 프로필 있죠? 이거는 놔두시고 아래쪽에 내 멀티 프로필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기본 프로필 외에 두 개의 프로필, 세 개의 프로필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최대 몇 개? 세 개까지. 그런데 저랑은 오늘 한 두 개를 만들어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멀티 프로필을 만들었더니 이게 지금 초기값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꾸민다라고 생각하고 만드시면 되는데 지금 카메라 버튼이 두 개 있죠.
여기 작은 카메라, 작은 여기 동그라미 안에 붙어 있는 거는요, 내 기본 프로필로 보여지는 프로필 사진 변경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카메라가 보이는 거는 전체 배경 화면을 바꿀 수 있는 카메라, 앨범에서 불러올 수도 있고 바로 찍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기 프로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가운데 있는 이 카메라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얘가 한번 물어봅니다. 앨범에서 사진을 찍을 건지 아니면 동영상을 선택을 할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커스텀이라고 해서 여기 자체에서 제공하는 거를 쉽게 만들 건지 물어봐요. 첫 번째, 앨범에서 저는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선택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거를 한번 선택을 해봅니다. 그럼 얘가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자, 이미지 하나를 저는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필터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자르기도 가능하고, 자, 안 할 거면 X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글자도 넣을 수 있고, 이모티콘, 또 다양한 뭐 펜으로 글씨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깨끗하게 여기서 그냥 오른쪽 위에 확인 버튼을 눌러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간단하게 내 앨범에 있는 이미지든 동영상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 이름이 들어갔는데 제 기본 프로필하고 동일하죠. 이것 또한 변경이 가능해요. 나는 이 이름 말고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연필 버튼, 오른쪽에 연필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저는 다른 이름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를 건데 최대 몇 자? 30자까지 쓸 수 있어요. 자, 오른쪽 위에 확인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제 기본 프로필과 다르게 이름이 들어갔어요. 그쵸? 그럼 다른 친구들은 저는 유경이 아니라 세로이라는 이름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상태 메시지는 여기다가 써주셔도 되는데 저는 상태 메시지는 잘 안 쓰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어떤 멘트를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최대 60자까지 쓸 수 있으니까 여기다 한번 써보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에 상태 메시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공감은 넘어갈게요. 얘는 새로 생긴 기능인데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음악 표시가 있다라는 거는 딱 직감이 오시죠.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음악을 넣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다가 자, 음악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한번 얘를 바를 잡아서 위로 올리게 되면 내가 원하는 모양을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보세요. 저는 얘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다가 검색을 하셔도 돼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라든지 뭐 곡이라든지 검색을 하셔도 되는데 이게 전체가 재생이 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지금 무료로 쓰기 때문에 최대 1분까지만 듣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나는 유료로 돈을 주고 전체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료로 결제를 하셔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저는 음, 제가 좋아하는 거 노래를 지금 뭐 3개를 해놨는데 여기다가 아까 동일하게 네,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쓰고 싶은 거 한번 써보세요. 자, 그리고 돋보기를 눌러서 어떤 노래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뭐가 틀렸나 봐요. 여기다가 제가 썼던 거를 다시 한번 그냥 해볼게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음악을 들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미지. 이미지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재생하기를 누르게 되면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옆에 팝업창 같은 게 뭐가 떴어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얘를 꾹 누른 상태에서 X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얘가 버려져요. 그래서 이게 떴는데 이거를 버릴지 몰라가지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외에도 다른 게 만약에 여기 뭐 둥둥 떠다닌다라고 했을 때는 걔를 꾹 누르신 상태에서 아래쪽에 안 보이던 X가 생길 때 거기다가 이렇게 버린다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쭉 밀어주시면 걔가 삭제가 됩니다. 자, 다시 이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전 단계, 왼쪽 위에 전 단계로 가서 얘를 선택을 하려고 하면 오른쪽 동그라미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추가하기, 아래쪽에 추가하기 버튼,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나가시면 안 되고 완료 버튼, 오른쪽에
완료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걸로 변경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눌러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탕 화면을 아무 곳이나 콕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들어가게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 한번 아래쪽 하단에 얘는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귀여운 이모티콘이네요. 여기서 한 번씩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면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 배경 화면을 꾸민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한 번씩 넘겨보세요. 저는 데코라는 곳에서 자, 얘 눈 모양을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데코, 눈, 그리고 자, 바탕 아무 곳에나 톡 눌러볼게요. 그럼 지금 없어졌는데 얘를 다시 한번 얘를 콕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움직여서 원하는 위치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위에다 올려볼게요. 이렇게 한번 귀엽게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더 꾸미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네 번째 이 귀여운 캐릭터를 눌러서 여기서 또 마음에 드시는 거를 선택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좀 깔끔한 걸 좋아해서 이 상태에서 그냥 다른 거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T자는 누르시게 되면 글자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자, 글자는 입력을 안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여기 다섯 번째 한번 눌러보면 여기서도 또 여기 바탕에다가 예쁘게 꾸밀 수 있는 이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얘는 고정된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것저것 한번 눌러보세요. 저는 얘를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예쁘게 이렇게 또 효과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도 꾸밀 수가 있어요.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꾸미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내가 꾸미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30일이라고 써 있는 것은 뭐냐면요. 얘는 디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의 기념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부터 1일이다 해가지고 얘가 자동으로 날짜를 계산을 해주는 기능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미래에 날짜를 지정을 해서 디데이 오늘은 며칠 이것도 설정이 가능해요. 여기에서 저는 2022년도가 지금 얼마 안 남았죠? 그걸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원하는 디데이 모양을 하나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보세요. 자, 여기서 저는 깔끔하게 여기 얘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가 이런 또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이 날짜의 제목이 뭔지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2022년 라디오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숫자를 누르게 되면 얘가 달력이 뽕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12월 마지막을 설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줄 겁니다. 그러면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그 전부터 날짜를 세주게 되는 거예요. 이따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설정 1일부터 1일은 미래를 지정했을 경우에는요. 얘를 비활성화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과거의 날짜를 지정했다라고 하면 얘를 활성화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 위에 확인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죠. 어디에서 디데이 18일, 12월 31일까지 18일이 남은 거예요. 자, 얘가 이제 자동으로 내일 가게 되면 디데이하고 뭐 D-17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계산하지 않아도 며칠이 남았는지 얘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얘를 움직여서 내가 옮기고 싶은 곳에 이렇게 옮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 또한 옮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얘도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이면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저는 바탕화면을 한번 콕 눌러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도 설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자, 완료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오른쪽 위에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X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하나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지금 온 김에 하나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더 만들려고 하면은 더하기 버튼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 카메라 버튼을 눌러서 먼저 프로필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는 앨범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커스텀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커스텀 뭐냐?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제공하는 프로필인데요. 여기다가 텍스트 입력, 여기다가 글자도 입력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귀여운 캐릭터를 선택을 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면 더 많아요. 여기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나는 이런 귀여운 캐릭터는 싫고 글자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맨 왼쪽에 회색 버튼 보이시죠? 여기를 눌러주게 되면 이런 귀여운 캐릭터는 없고 글자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 뭐냐면요. 조금 더 글씨를 크게 빠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바로 띄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는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는 이 색깔을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왼쪽에 무지개 모양 보이시죠? 동그라미 안에 여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저는 밝게 한번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글자를 입력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텍스트 입력을 한번 콕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더함이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쓰면 굉장히 크죠? 그런데 네 글자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조금 더 글자가 여기 지금 공간에 맞춰서 작아집니다. 그러면 나는 이게 아니라 여기 밑에다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럴 때는 더함까지만 쓰고 아래 엔터, 다음 칸으로 내려간 엔터 버튼을 눌러서 페이라고 이렇게 써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완료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확인. 그러면 암은 정말 깨끗하게 그냥 노란색 바탕에 더한 페이라는 이런 텍스트 글자만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이라서 좋죠. 만약에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 이름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연필 버튼 눌러서 여기는 제가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인. 그리고 상태 메시지 입력하고 싶으시면 동일하게 여기 눌러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요, 이번에는 음악을요, 크리스마스 음악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자, 두 번째 걸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고요. 여기 맨 위에 검색창을 눌러서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는 바로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추가하기 버튼, 그 다음에 반드시 오른쪽 위에 완료 버튼, 을 눌러주셔야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다가 제가 지금 다른 거 말고요. 맨 오른쪽 거를 우리가 아까 첫 번째 프로필을 만들었을 때 활용을 안 했어요. 이 상태에서 잠깐 건너뛰고 맨 오른쪽에 여기 모양 한번 눌러서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냐면 다른 거를 굳이 내가 추가하지 않아도 여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런 배경 화면이 있어요. 여기를 하나 눌러서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얘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세트 아이템 적용. 자, 확인 눌러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바탕 아무 곳이나 자, 터치를 해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조금 더 추가하고 싶다. 좀 그러면 여기 한번 눌러서 보도록 할게요. 얘를 눌러가지고 조금 다른 것도 한번 얼마든지 추가가 가능합니다. 예쁜 거 있으시면 이것저것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반짝이를 넣어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바탕화면을 콕 터치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배경화면을 쉽고 간단하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저장을 하기 전에 잠깐 여기 디데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보시게 되면 맨 아래쪽에서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거 왼쪽 달력을 눌러보시게 되면 아까와 동일한 디데이 날짜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하나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조금 귀엽게 얘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뭐 태어난 날이라고 한번 해보고 여기다가 태어난 날짜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해. 뭐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태어날 날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새롭게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뭐 새롭게 시작한 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이제 뭐 제목란을 뭐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가운데 달력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 밑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언제 가나 생각이 들죠. 여기 맨 위에 보시게 되면 조금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달력을 눌러주게 되면 연도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쭉쭉 가셔가지고 그냥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눌러서 뭐 11월 뭐 15일이다 라고 했을 때 확인 버튼을 누를게요. 그리고 그 날부터 내가 이 날을 체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설정 일로부터 1일을 파란 이렇게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얘가 자동으로 날짜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 또한 내가 얼마든지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거 언제 계산하겠어요? 4412일이 됐네요. 아까 제가 날짜 지정한 날부터. 그래서 이렇게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해요. 자, 여기서 완료 버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X를 눌러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 프로필 외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필이요.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뭐 하나는 뭐 일하는 분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정말 내 사생활을 뭐 마음껏 노출해도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되겠죠? 자, 첫 번째 걸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 프로필을 나는 사용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프로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는 이 프로필이 보여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아니면 지인들이든지.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친구 관리라고 있어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친구를 지정을 할 거예요. 지정 친구 추가 버튼 누르게 되면 여기 뜨죠? 자, 여기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검색을 하셔도 되지만 저는 지금 테스트이기 때문에 여기 두 명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체크, 체크. 자, 저는 행운이라는 친구와 만땅이라는 친구를 체크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이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자, 왼쪽 위에 이전 단계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X.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는요, 제 기본 프로필이 아니라 조금 전에 설정한 여기 더한 페이 노란색 이 프로필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한테 한번 가서 볼게요. 제가 지금 두 명을 설정을 했죠. 그러면 이 친구 프로필을 가게 되면은요. 위쪽에 보시게 되면 노란색으로 지금 사람 모양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아, 내가 멀티 프로필을 적용한 친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길 보시게 되면 이분은 다르죠. 이분은 지금 노란색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아요. 첫 번째 사람 모양이. 왜냐면 저는 멀티 프로필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까 두 명을 적용을 했는데 여기 친구도 보게 되면 노란색으로 바뀌어 있죠. 이 친구 또한 제가 멀티 프로필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를 들어가서 자, 그럼 이번에는 친구를 내 멀티 프로필로 적용을 했는데 이 친구를 또 해지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프로필로 들어가서 친구 관리를 누르게 되면 조금 전에 만들었던 더한페이 프로필을 사용하는 친구들의 목록이 쫙 보여지게 되죠. 그쵸? 전 지금 두 명만 설정했기 때문에 두 명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각자 해제해도 되지만 여러 명이 있다라고 하면 편집을 눌러서 전체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되고요. 쭉쭉쭉쭉 있으면 선택, 뭐 선택해서 해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 이 친구가 보는 내 프로필이 기본 프로필로 변경됩니다. 라고 한번 팝업 창이 뜨면서 물어봐요. 해제할 건지. 자, 확인 버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이 친구들은요. 이제 저는 이 프로필이 아니라 기본 프로필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멀티 프로필을 사용할 때는 여기가 노란색이었는데 기본 프로필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얘가 다시 회색으로 됐습니다. 이것도 확인이 가능해요. 자, 다시 한번. 자, 이번에는 이루다 여기가 아니라 세로로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친구 관리. 자, 지정 친구 추가. 여기에서 뭐 아무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체크 뭐 이렇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두 번째 프로필로 보여지는 친구는요. 지금 세 분이 제가 선택이 됐어요.
그리고 이전 표시 눌러서 나가게 되면 자, 세로이라는 프로필로 보여지는 친구는 3분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루다라고 만든 프로필로 설정할 수 있는 친구들은 따로 체크해도 되고요. 세로이로 보여지는 친구들을 따로 또 선택을 하게 되면 나는 카카오톡을 하나만 사용하고 있지만 정말 다양하게 프로필을 활용하실 수가 있죠. 제가 아까 멀티 프로필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다고 했을까요? 최대 3개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활용할 수 있는 프로필은 4개가 되죠. 기본 하나, 그 다음에 멀티 프로필 3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전화번호만 등록을 하게 되면 친구 추가가 되는데 친구 추가가 되면 그 사람은 제가 아직 멀티 프로필로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기본 프로필로 보여지죠. 그런데 나는 기본 프로필에다가 내 사생활을 뭐 기록을 한다든지 나의 뭐 일상생활을 사진을 올려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 이게 좀 생각이 그냥 뭐 전환점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럴 때는 기본 프로필이요. 말 그대로 그냥 기본으로만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멀티 프로필을 좀 예쁘고 조금 특색 있게 뭐 분류를 해서 만들어서 정말 내가 보여주고 싶은 친구들을 내 멀티 프로필에서 지정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방법이에요. 그냥 방법. 정답은 아니지만 내가 친구 추가를 했을 때 누군가가 내 멀티 프로필이 바로 보여지는 게 싫다라고 했을 때는 멀티 프로필을 그냥 기본으로만 뭐 사진도 없이 뭐 그 간단하게 하든지 안 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설정해 놓고 멀티 프로필을 예쁘게 꾸며서 친구 추가를 해서 그렇게 지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활용하시면 쓰시는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카카오톡을 쓰다 보면은요, 광고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쵸? 그거를 카카오톡 채널이라고 하는데, 자, 한번 여기 말풍선을 한번 제가 눌러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친구,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이게 쭉쭉 내려가게 되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채널 추가가 된 것도 다 보여지게 되는데, 보시게 되면 전 지금 오늘의 집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면 GS를 한번 볼까요? 제가 GS는 많이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GS라는 곳을 한번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광고가 매일같이 와요. 아무래도 대기업이다 보니까는 광고를 많이 보내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 GS라는 거를 잘 쓰지 않아. 그래서 나는 이 광고 오는 게 귀찮아. 그래서 나는 여기를 차단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여기 채팅창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오는 채널들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채널을 차단하고 싶은 채널을 눌러주신 다음에 오른쪽 위에 집 모양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 위에 여기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 실제가 그 채널의 약자인데 여기가 회색으로 되어 있으면 친구 추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친구 추가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여기가 노란색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거는 참고로 알고 가시고 여기에서 여기 채널을 한번 눌러주시면 채널을 차단하시겠습니까? 이거 한번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차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GS 채널이 차단되었습니다. 라고 문구가 뜨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저는 더 이상 여기에서 오는 광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X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다시 이전으로 눌러서 가보도록 할게요. 아니 그러면 나는 여기 지금 차단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다시 추가하고 싶다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오른쪽 위에 자, 설정 버튼을 눌러봅니다. 잠시만요. 자, 다시요. 여기 말풍선이 아니라요. 자, 여기 맨 왼쪽에 사람 모양을 눌러주세요. 사람 모양을 눌렀을 때 설정 버튼을 눌러야만 여기 지금 친구 관리가 뜹니다. 다시요. 말풍선에서 설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친구라는 목록이 안 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에 사람 모양을 눌러서 누르신 상태에서 오른쪽 위에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친구 관리라고 떠요. 제가 아까 여기를 지금 차단을 했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친구 관리로 갑니다. 그러면 차단 친구 관리를 눌러서 저는 많습니다. 여기서 자, 쭉쭉 밑으로 가요. 쭉쭉 밑으로 가게 되면 여기 지금 채널이 맨 밑에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조금 전에 지금 GS를 지금 차단을 했잖아요. 여기를 보신 다음에 오른쪽에 관리를 눌러서 차단 해제를 누르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차단이 해제되었습니다 라고 떠요. 그리고 채널 추가를 누르게 되면 다시 채널 추가 버튼이 보이면서 채널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다시 이전 눌러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새로운 친구라고 해서 다시 카카오톡 채널이 추가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차단을 하고 또 해제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처럼 각각 찾아보면서 하나 눌러서 차단해도 되지만 저처럼 아까 채널이 많은 경우에는 귀찮잖아요. 그거 찾을 수도 없고. 그럴 때는 여기에서 자 아래쪽에 사람 친구 창으로 오셔가지고 조금만 위로 올리시면 여기 채널이라고 보이세요. 채널. 자, 안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V 흑색 눌러주세요. 그러면 숨겨져 있던 채널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채널 눌러주세요. 자, 채널 눌렀어요. 여기 굉장히 많죠. 여기에서 나는 삭제하고 싶은 채널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저는 여기 위메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위메프. 여기를 한번 꾹 지그시 눌러주세요. 꾹 지그시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직관적으로 차단이라는 글자가 보여요. 그럼 여기에서 바로 차단하게 되면 자, 확인. 아까보다 훨씬 더 쉽게 차단이 가능합니다. 확인. 그래서 아까처럼 처음 했던 방법처럼 꾹 눌러서 거길 들어가서 하나씩 차단하는 방법도 있지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자, 첫 번째 사람 친구 창으로 와서 중간쯤에 가게 되면 채널 버튼이 보이는데 여기는 제가 채널 추가한 채널들이 쭉쭉 보여지죠. 여기에서 삭제하고 싶은 채널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를 꾹 지그시 눌러주시면 돼요. 자, 꾹 지그시 눌러주게 되면 여기 차단 있죠. 자, 여기서 차단을 누르게 되면 자, 확인. 그러면 여기 또한 차단이 되면서 사라지게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간단해요. 그런데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 상황에 맞게끔 쓰시라고 제가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다 보면 정답은 없어요. 항상 경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눌러보시다 보면은요, 알게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리면 우리가 번호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요, 친구 추가가 자동으로 돼요. 그쵸? 그런데 내가 전화번호 등록을 하고 싶은데 카카오톡에는 친구 추가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택배 기사님이야. 근데 그 스팸인 줄 알고 안 받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뭐 내 사생활은 노출이 안 됐으면 좋겠어. 또는 뭐 카카오톡 친구 추가가 안 됐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자, 전화번호를 등록을 하지만 카카오톡에 친구 추가가 안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홈 버튼 눌러서 지금 처음 화면으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자, 사람 모양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이렇게 화면이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번호를 추가하려면 더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이름을 쓰고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지만 간단한 방법인데 여기 앞에다가 샵만 붙이시면 돼요. 샵. 샵을 붙이시고 저는 여기다가 택배 기사님이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 전화번호를 010 응? 잠깐만 패드가 바뀌었네. 010.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 연락처에 이 택배 기사님의 연락처는 저장은 되되 카카오톡에는 친구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나는 연락처는 반드시 저장을 해야 되겠는데 카카오톡에 친구 추가가 되는 건 싫어 하실 때는 동일하게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되 앞쪽에 샵 버튼만 눌러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간단하게 친구 추가가 되지 않는 방법을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간단하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친구를 숨기기도 하고 차단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사람 모양을 눌러서 자, 처음 화면으로 왔어요. 자, 친구 창으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번 여기 행운이라고 써 있는 이 친구를요. 한번 숨겨 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숨기기 위해서는 여기 이름을요. 꾹 지그시 눌러줍니다. 그러면 얘가 한번 물어봐요. 숨길 건지 차단을 할 건지. 자, 숨겨보도록 할게요. 숨기면 없어졌죠. 그러면 말 그대로 얘는 숨겨져 있는 거기만 하기 때문에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알림이라든지 메시지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활용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뭐 내가 이렇게 찾다가 내 화면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는 그냥 숨겨놓기만 하고 메시지는 받을 수 있는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생각해보니 얘를 해제를 해야겠어. 그럴 때는 또 방법을 아셔야 되잖아요. 자, 아까와 동일하게 사람 모양을 눌러서 친구 창이죠. 자, 오른쪽 위에 설정 톱니바퀴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친구 관리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숨김 친구 관리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친구를 숨겼으니까. 그래서 숨김 친구 관리를 눌러주시면 지금 숨겨져 있는 친구가 여기서 떠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숨겼던 친구, 행운이라는 친구를 다시 불러오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관리 버튼을 눌러서 자, 친구 목록으로 복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이전으로 나가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자, 그 친구가 다시 여기 나왔죠?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조금 뭔가 구분이 되세요? 여기 만땅이라는 친구가 이름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됐네요. 이건 뭐냐면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즐겨찾기라고 해서 우리가 빠르게 볼 수 있는 기능이 즐겨찾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름이 저 밑에 있어. 근데 찾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즐겨찾기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제 프로필 바로 밑에 보여질 수 있게끔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숨겼다가 다시 해제한 친구, 행운이라는 친구를요, 즐겨찾기를 한번 해서 여기다가 쏙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행운이라는 친구를요, 꾹 지그시 눌러줍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자, 즐겨찾기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자, 위에 쪽 보시게 되면, 즐겨찾기란에 얘가 뿅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해제하고 싶을 때는 얘를 꾹 지그시 눌러서 즐겨찾기 해제하면 바로 또 밑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차단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아까는 숨겼는데 차단이라는 기능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일합니다. 여기서 이 친구를 제가 이번에는 만땅이라는 친구를 차단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친구를요, 꾹 지그시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숨김이 아니라 차단을 한번 해볼게요. 차단 클릭. 그럼 얘가 하나 물어봐요. 차단하시겠습니까? 차단하면 차단한 친구가 보내는 메시지를 받을 수 없으며 친구 목록에서도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차단 여부는 상대방이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뜨죠.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만땅이라는 친구가 목록에서도 사라졌고 더 이상 그 친구가 보내는 메시지는 저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만땅이라는 친구는요. 제가 이 친구를 차단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또 생각을 해본 이 친구를 다시 해제해야겠어 라고 했을 때는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죠. 자, 여기 친구 창에서 오른쪽 위에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 관리 버튼을 클릭. 이번에는 차단을 했기 때문에 차단 친구 관리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에 있죠. 맨 위쪽에 보시게 되면 자, 관리라는 버튼이 있어요. 동일하게 클릭해서 여기서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메시지만 차단할 건지 메시지와 프로필을 비공개할 건지 이것 또한 설정해야 하는 건데 저는 우선 차단을 해제를 할 거기 때문에 차단 해제를 꼭 눌러서 확인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차단이 해제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 친구를 추가하시겠습니까? 자, 친구 추가. 자, 그리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 지금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만땅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새로운 친구라고 떴죠. 이거는 뭐냐면요. 이 친구가 본인 그 프로필 이름을요. 이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눌러보면 여기 연필 버튼 있어요. 여기를 누르게 되면 아래쪽에 조그만하게 써있죠. 이 친구가 설정한 이름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친구는 이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차단을 하고 다시 해제를 했더니 새로 추가된 것처럼 이렇게 이 친구가 설정한 이름으로 뜬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왜 아까 행원이라는 친구는 이름이 변경이 안 되고 했었나? 이 사람은 숨김을 했던 거고요. 아까 만땅이라는 친구는 차단을 하고 새롭게 추가가 된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이 친구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연필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억 행운이라는 거는 제가 지정한 이름이고요. 이 친구가 설정한 거는요. 이준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도 제가 친구를 차단했다가 다시 해제를 하고 추가를 하게 되면 여기 이 친구가 지정한 이름으로 뜨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자, 그래서 저는 아까 갔더니 지금 넘어갔네요. 그 친구를 자, 이 친구를 다시 이름을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보기 편하게 이 친구를 눌러서 자, 연필 버튼을 눌러서 자, 제가 보기 편하게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럼 이제부터는 제가 지정한 이름으로 이렇게 프로필이 보여지게 되죠. 자, 한번 위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왔죠? 이게 왜 위쪽으로 왔냐면 제가 기역자를 넣어서 맨 위쪽으로 온 겁니다. 우리가 순서대로 기역, 니은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빨리빨리 보여드리려고 여기다가 기역자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다시 꾹 눌러서 즐겨찾기를 추가해서 원상복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즐겨찾기는 아까 처음과 같이 이 친구 두 명만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숨김과 차단의 기능을 알고요. 숨기기도 했다가 차단하기도 가능하니까 이것도 한번 이렇게 저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조금 쉬우실 수도 있어요.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 또한 내가 이 카카오톡을 활용을 하지만 내 상황에 맞게끔 편리하게 그리고 좀 불편함 없이 쓰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숨김과 차단 기능을 아시면 이거 활용도는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왔으니까 우리 말풍선을 눌러서 우리 선생님들 한번 오픈 채팅방을 한번 제가 프로필을 변경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저가 많죠. 보시게 되면 잘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이 채팅방을 선택을 해서 자, 오른쪽 위에 가로 3선 그리고 오른쪽 맨 밑에 설정 버튼을 눌러서 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채팅방의 프로필을 바꿔보는 거예요. 자, 이것도 쉬워요. 아까 여러 번 했듯이 여기 지금 여기 자, 안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있는 프로필이 변경이 가능한데 나는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커스텀으로 바꿀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커스텀 프로필을 눌러서 여기 아래쪽에 기형은 캐릭터도 이렇게 눌러서 할 수도 있지만 나는 글씨를 크게 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얘를 이렇게 밀어서 자, 예, 이모티콘을 없앤 다음에 글자만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글자를 입력하기 전에 색깔도 내가 변경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무지개 버튼을 눌러서 조금 눈에 띄게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전목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꺽쇠로 키패드를 내려준 다음에 글씨체도 바꿀 수 있는데요. 여기 한번 여기 아래쪽 하단에 세 번째 A 써 있는 데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글씨체도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글씨체도 설정이 가능해요. 자,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전 얘가 제일 귀여운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좀 깔끔하게 그리고 좀 직관적으로 좀 글씨가 크게 들어가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 온 김에 배경화면 색상도 변경이 가능한데 여기 색상을 눌러서 색상 배경 눌러서 내가 보고 싶은 또는 내가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배경 화면으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꺽쇠를 눌러서 나가게 되면 자, 지금 채팅방 배경 화면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설정한 프로필로 이렇게 변경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채팅방이 많을 때는요. 누가 누구 방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서 제가 지금 이 글씨가 조금 작다라고 했을 때는 글씨 채를 조금 그 숫자를 좀 줄여가지고 뭐 2글자나 3글자 넣어주면 훨씬 더 크게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또 프로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알려드릴 거는요.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듯이 저희가 이제 예약 메시지라는 기능이 업데이트 됐다고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기존 방법으로 찾으시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 프로필로 들어가서 한번 자, 여기 제 프로필로 가서 나와의 채팅으로 가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는요. 자, 지금 깜빡깜빡하는 여기에다가 콕 눌러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샵을 눌렀으면 예약하기가 나와요. 그쵸? 예약하기가 원래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뜹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 왼쪽에 더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새로 설정이 됐어요. 여기에서 예약 메시지가 여기 쏙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예약 메시지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 입력을 누른 다음에 자, 끔 이따 만나요? 라고 제가 한번 문구를 한번 해볼게요. 만나요. 이 문구를 저는 이제 예약으로 발송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일시는 자, 여기 숫자를 눌러주게 되면 달력과 시간이 뜨죠. 자, 내일 저는 예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일 오전에 예를 들어서 점심 약속을 했다라고 하면 10시 30분에 올리면 돼요. 위아래로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올리거나 내리시면 돼요. 30분에 발송 예약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자 12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체크한 거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발송 대상자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를 한번 눌러서 자 제가 한번 여기 만땅이라는 친구에다가 눌러서 확인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내일 10시 30분에 만땅이라는 친구한테 조금 이따 만나요라는 문구가 예약으로 발송이 이 시간에 딱 되는 거죠. 그리고 등록하기 하면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지금 메시지가 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딱 그 시간에 10시 30분에 메시지가 발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 왼쪽에 더하기 버튼 눌러서 다시 예약 메시지를 갑니다. 그리고 예약 목록 보기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지금 대기 중이라고 써있죠. 자,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게 되면 자, 안 보였던 오른쪽 위에 점 3개가 보이는데 여기서 자, 예약 메시지를 삭제도 가능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발송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 삭제 버튼을 눌러서 다시 한번 삭제를 하게 되면 예약 메시지가 삭제가 됩니다. 뭐 저한테 지금 조금 전에 테스트할 때는 나와의 채팅으로 가서 했지만 다른 친구 창에 가서도 그 대상자만 선택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약 메시지도 우리가 저번에 봤던 거와 다르게 새롭게 지금 업데이트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예전 방법으로 하시게 되면 이거 왜 없어졌지? 그래서 좀 헤매시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 눌러서 채팅방에서 왼쪽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예약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수업은요, 여기까지인데요. 모르시는 기능들이 아마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스마트폰 기능을 배우는 이유는
현재보다 조금 더 쉽고 그리고 좀 빠르게 그리고 좀 스마트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능들은 무궁무진하나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만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배움에 끝이지 마시고요. 꼭 한 번씩 활용해 보시고 내 걸로 만들어서 좀 스마트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